안전진단에 대한 맞아요. 바꾸겠다. 네. 그게 만약에 되잖아요. 네. 음마, 잠실, 상계, 목동 다 이제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투표하러 가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한 분들이 지금 안철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대로 윤석열에게 실망한 표들이 이재명한테 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재명은 있죠. 40% 아래에서 예. 확실히 갇혀갖고 지금 성장세가 멈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표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도대체 윤석열이 나갈 것이냐 안철수가 나갈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인기가 있는 게 3프로 TV에서 잘했다 하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저 장점으로 또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차근차근 나오는데 2030, 네. 2030이 네.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그 친구 그 2030 세대들이 많이 본 게 3프로 TV거든요. 네. 그 3프로 TV에 보면은 이제 40, 50대들이 나와서 이제 2030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알려주고 네. 정보를 주고 네. 그런 모습들로 네. 그리고 자기들이 프로라고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자기들은 전문가다. 네. 다들 보면은 뭐 하나씩 그 뭐 김 프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예.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봤고 맞아요. 뭐 주식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뭐 이런 사람처럼 뭐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030이 많이 보고 있어 일종의 2030은 그런 어떤 이재명의 주가 5천 간다. 네. 공매도 뭐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걸로 앞으로 나오고.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남은 거 하나 있죠. 부동산이야. 그렇죠. 지금 오늘 네. 아침에 예. 이재명 후보가 올린 그 부동산 관련 페이스북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부동산 그 부당 거래하는 그 부동산 업자들 다 잡아 넣겠다. 예. 그다음에 기획부동산 잡아 넣겠다. 아, 우리 슈퍼챗 써주셨다. 올해 처음 슈퍼챗. 아이고, 넌 감사합니다. 굉장해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네. 제가 그다음 이거는 이제 기획부동산 잡겠다. 뭐 불법행 하나님 기획부동산 감사합니다. 예.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뭐 네. 아이고 저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을 하는 거죠. 저걸로 간다면 뭘로 갈 것 같으세요? 제가 예언할까요? 하나 예언해 보시죠. 저는 저런 일단 기획부동산 문제 저걸 왜 갖고 나왔을까? 저거는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지금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나는 대장동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장동 문제 같은 건 다시 발생 안 시킬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뭘 갖고 나올 거냐면 서울의 부동산을 들쑤셔 놓는 정책을 갖고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래서- 심리적인 예, 예. 심리적인 건데 이제 부동산 단지 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상계동, 예. 그다음에 목동, 예. 여의도, 강남 이 네 곳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율을 확 낮춰주고 용적률, 안전진단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확 낮춰주고 나는 이거를 다 허용해서 250만 호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거든요. 그러면 250만 호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가 몇 표입니까 그게? 네, 서울이 완전히 난리가 나면서 그럼 우리 집 지금 7억인데 이거 하고 나면 15억 되는 거야? 우리 집 지금 20억인데 그럼 40억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날 거거든요. 지금 네. 실제로 그 징후들이 보이는 게 방금 보여드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관련 네. 저 포스팅들이고요.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동산 문제다 해서 제가 근절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 왔는데 제가 내부 그 들리는 바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 모순이에요. 네.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그 재건축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건축을 막았던 가장 큰 게 그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진단 문제예요. 네. 안전진단에서 아무 이상 없음 네. 못하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럼 재건축 그 저기 서울시에서 계속 막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재명 쪽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전진단이 아니라 삶의 질로 가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진단으로 가서 주차장 지금 딴 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단지는 전부 다 이제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바로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놨는데 야, 저 30년 전에 만든 그 집들은 뭐 그래 무너지지는 않아. 근데 이게 뭐냐? 집집마다 주차난
대리운전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뭐 그런 생활 진단으로 바꾸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음마, 잠실, 상계, 목동 다 이제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해주겠다는 말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대신에 안전 진단에 대한 맞아요. 바꾸겠다. 네. 이 얘기가 공약에 들어가면은요. 투표하러 가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거 노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그 분당 리모델링으로 성남시장이 되었듯이 그렇죠. 일종의 이제 서울을 완전히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들쑤시면서 이제 추동하는 힘을 얻겠다. 저희 예.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유동규. 예. 유동규가 성남의 그 한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한 번 성남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었고 본인의 기반이 상대운동 그 1공단지요. 거기를 기반이기 때문에 네. 분당표를 못 얻는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분당표를 얻는 수단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수법을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서울에서 지금 표가 밀리지 않습니까? 네. 서울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건드리겠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신동훈 차장이 취재를 한 바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준석이 2030 표를 가져올지도 모르니까 이준석을 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이제 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기준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정권을 주고 정말 당신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네. 네.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밀어줘야 되고 네. 선거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말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의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빨리 개설을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유튜브에 나와서 오늘의 제 정책은 이겁니다라고 그냥 토론하지 않고 다른 잡스러운 얘기 필요 없고 진솔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의견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충분히 이 잠재적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선대에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캠프에서는. 그래서 캠프가 좀 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많은 분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준석 비단 주머니 마련한다고 했었잖아요. 솔직히 이준석도 비단 주머니 없어요. 뭐 있어요? 뭐가 있어? 이준석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아침에 무슨 지하철에 나가서 인사해라. 이거는 비단 주머니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가스라이팅 같은데요. 추운데 후보 세워놓고 말이에요. 장갑도 안 끼고, 네. 아침 사진 보니까 장갑도 안 끼고 가가지고 그냥 하고 있던데요. 네. 사실은 그 정도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성의를 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였으면은 자기도 굽히고 들어오든지.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문제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다시 수사시키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정확히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무슨 만들었던 무슨 개 무슨 고양이 인스타 무슨 민지야 어쩌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윤석열을 탤런트로 원하지 않아요. 네. 매끄러운 윤석열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냥 정의가 바로 서고 잘못된 게 바로 잡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그냥 쫙 보여주는 것만으로 전 선거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했던 것도 그런 매끄러운 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말만 번들으러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지금 대표적인 게 이번 정부잖아요. 이번 정부 공약 이행률이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말은 다 잘해. 말은 잘해요. 다 말은 잘하는데요. 네. 역대 정부 그 공약 이행률이 절반밖에 안 돼요. 네. 다른 정부들은 40% 정도는 공약 이행률을 하거든요. 공약 이행을 하거든요. 여기 공약 이행률이 최저예요. 네. 네. 그냥 말만 많았던 거예요. 말만. 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시 벌이는데 네. 또 그 표를 또 이제 다시 그러면서 그래서 말입니다. 제대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선거 구호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이게 게임입니까?
다시 하고 리셋하게 바꾸는 거지. 왜 한 번 더 하게 해달라 그래요. 알고 있다님이 그 부동산 그 얘기 아까 우리 나왔을 때 슈퍼챗을 써주시면서 국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절대 안 됩니다. 윤 후보님 꼭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